便乗客524人を乗せました羽田発大阪行きの日航ジャンボ機が今夜7時前に消息を絶ちました。(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24분 일본의 수도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해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123편의 기내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의문의 폭발 이후 시속 약 700km의 속도로 날던 비행기는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524명의 목숨이 걸린 거대한 전보기를 통제하기 위해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일본항공 123편은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추락합니다. 기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많은 사람들 또한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잔해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항공 123편을 순식간에 추락으로 몰고 간 치명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大勢の人々のうめき声が聞こえ、ある男の子とその母親が必死に互いの名前を呼び合っているのも聞こえました。 추락 14시간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구조 작업. 수많은 목숨이 사투를 벌이던 그 암흑 같은 공백 동안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밤 미스터리 수사대는 단일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인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와 그 뒤에 숨겨진 기묘한 이야기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시간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6월 2일 일본 오사카 이타미 공항. 일본항공 소속의 보잉 747기가 착륙을 위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보잉 747은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선 이용객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일본의 항공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잉 747의 항속거리를 줄이는 대신 좌석을 대폭 늘린 국내선용 기체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皆様、当機は間もなく着陸いたします。シートベルトをしっかりとお締めください。 창밖으로 오사카의 불빛이 점점 가까이 내려앉았고 비행기는 순조롭게 활주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하강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지면에 닿으려던 그 찰나 기체 뒷부분이 무서운 굉음과 함께 지면에 강하게 충돌합니다. 평화롭던 기내는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다행히 사고 자체는 경미했습니다. 탑승객 394명 중 부상자는 25명. 그것도 가벼운 경상에 그쳤으니까요. 충격의 원인은 기술을 너무 높게 든 채 착륙하다 꼬리 부분이 활주로를 긁어버린 테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이 사고로 기내의 기압을 유지해주는 핵심 격벽인 압력 벌크헤드가 심하게 파손됩니다. 항공사의 자체 정비 기술로는 도저히 수리할 수 없어 결국 일본항공은 제작사인 보잉사에 정밀 수리를 의뢰합니다. 얼마 후 수리를 마친 비행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빽빽한 국내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쉴 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체 뒷부분에서 기이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기체 뒤쪽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원인 모를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는 괴담이 퍼졌습니다. 이는 기체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이후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 비행기는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 카운트다운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도쿄 하네다 공항. 그날은 일본의 명절인 오봉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려는 기성객들과 비즈니스맨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루었죠. 일본 항공 123편은 이미 삿포로와 후쿠오카를 왕복 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곳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오사카를 찍고 다시 돌아오면 그날의 비행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죠. 항공기관사 후쿠다 히로시는 이날 하루 종일 123편에 계속 탑승해 있었고 부기장 사사키 유타카는 다른 비행기에서 기장 승격 시험을 본 뒤 123편으로 갈아탔습니다. 기장 타카하마 마사미는 123편으로 그날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는 총 비행 시간이 약 12,423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파일럿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만 15명, 승객 509명을 포함해 총 524명이 오사카로 향하는 123편에 탑승했습니다. 늘 그렇듯 비행기는 이륙 예정 시간을 살짝 넘긴 오후 6시 4분이 되어서야 지상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Tokyo Tower, Japan 123, ready for takeoff. Japan 123, clear for takeoff. 활주로 끝에 정렬한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바람을 가르고 일본 항공 123편은 순조롭게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화려한 불빛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륙 후 불과 12분 뒤 고도 7,300m 상공의 오오시마섬 부근을 지날 때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객실 내 기압이 순식간에 떨어지며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습니다. 조종실 또한 이를 즉각 인지했고 항공기관사 후쿠다는 자신의 계기에 경고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측 5번째 문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었고 후쿠다는 기장에게 도어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떨어져 나간 것은 7년 전 수리했던 벌크헤드와 수직 꼬리날개였죠. 이건 문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종실은 경악에 휩싸입니다. 유압계의 모든 게이지가 0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말은 즉 비행기의 모든 조작 계통이 마비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곧바로 비행기는 통제를 잃은 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기장 타카하마는 모든 조종면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양쪽 엔진의 출력을 조절해가며 비행기의 수평을 잡았고 어떻게든 추락만은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필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서서히 통제력을 잃은 채 파국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꼬리날개가 날아가고 유압이 모두 차단된 절망적인 상황. 조종사들은 엔진 출력만을 이용해 어떻게든 기체를 지탱하며 추락을 막으려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비행기는 무려 32분이라는 시간을 더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같은 버팀은 역설적이게도 객실한 승객들에게는 잔인한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몇 분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죽음의 공포가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승객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다가올 결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요동치는 어두운 객실 안,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던 승객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것은 종이 가방, 수첩, 그리고 여권의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56분. 기적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항공 123편은 다카마가하라산 고개에 충돌하며 수많은 불꽃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 난 잔해와 거대한 화염 속에 아직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추락 직후 현장에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살려달라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깊은 산속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생존자들은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부여잡으며 구조대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서서히 줄어들어갔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조대는 사고 후 14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존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꺼지는 동안 구조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공백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당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일본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죠. 정부의 주장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악천후와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추락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둘째, 밤중에 상공을 비행한 자위대 헬기가 화염이 너무 강해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셋째,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날이 밝은 뒤 정밀 수색을 시작하는 것이 매뉴얼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 전역에서 거센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을 비행하던 미 공군 C-130 수송기가 정확한 추락 위치를 확보했고 밤 9시도 되기 전 미군 구조헬기가 추락 지점 상공에 도착해 루프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가 구조하겠다며 미군을 강제로 철수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미군은 구조 작업을 펼치려 했던 반면 왜 자위대는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며 그냥 철수했을까요?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려 현장을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음모론자들은 더욱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을 합니다. 일본항공 123편이 추락한 진짜 이유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
당시 비밀리에 시험 비행 중이던 자위대의 신형 미사일이나 무인 표적기에 피격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자위대가 치명적인 실수로 민항기를 격추시켰고 이 부끄러운 비밀과 미사일 잔해를 민간인이나 미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구조를 지연시키며 밤새 현장을 수습했다는 기괴한 음모론이었죠. 온갖 의혹과 음모론이 소용돌이치던 다음날 아침 9시, 生存者がいる 마침내 도달한 구조대는 처참한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4명의 생존자를 구해냅니다. 그중 승객으로 탑승했던 일본 항공의 승무원 오치아 유미의 인터뷰를 통해 방사히 숨겨졌던 잔해 속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大勢の人々のうめき声が聞こえ、ある男の子とその母親が必死に互いの名前を呼び合っているのも聞こえました。 상당수의 승객이 추락으로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그냥 떠났던 그날 밤 추위와 출혈을 견디며 구조대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위대가 철수한 이유가 진짜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는 착오였든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듯 현장 접근을 막아야만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든 그렇게 아무런 구조작업 없이 흘러간 14시간 동안 잔해 속에 버려진 이들은 깊은 산속에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미심쩍은 대응 때문에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음모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항공 123편의 참사 원인은 후방압력 격벽의 부실수리였습니다. 보잉이 실시한 수리 과정에서 후방 압력 격벽이 규정과 다르게 수리되었고 이후 수천 번의 가압과 감압이 반복되면서 금속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리고 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24분 결국 압력 격벽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압력이 기체 후방으로 분출했고 그 충격으로 수직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4개의 유압계통이 모두 절단되면서 거대한 보잉 747은 사실상 조종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이었죠. 보잉은 자신들의 정비불량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잉이 최대 고객사인 일본항공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일본 정부와의 정경 유착을 숨기기 위해 책임을 일부러 독박 썼다는 기괴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조차 온전히 믿지 못할 만큼 당시 일본 국민들이 국가와 시스템에 느낀 불신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일본항공 경영진은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일본항공 사장은 대참사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항공기의 점검을 담당했던 일본항공의 한 정비사는 유족들에게 속죄한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보잉사의 부실 수리에 있었지만 현장 정비사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려 했던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모든 조종면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32분 동안 항공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장과 승무원들. 비록 추락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사투는 오늘날까지도 항공 역사상 가장 헌신적이고 위대한 비상조종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추락 직후 위치를 먼저 파악한 미군 헬기가 구조를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철수시켰습니다. 백번 양보해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미군을 돌려보냈다고 해도 일본 구조대마저 불길이 거세고 지형이 험하다는 이유로 밤새 구조 자체를 포기한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수많은 부상자가 차가운 산속에서 밤새 시들어갔고 결국 단 4명만이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만약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졌다면
더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찝찝한 의문은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항공 123편 참사는 전 세계 항공업계에 무거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작은 정비 실수라도 시간이 흐르면 수백 명의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조체계의 안일함과 지연 역시 또 다른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매년 8월 12일이 되면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에는 520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켜집니다. 항공안전은 피로 쓰여집니다. 그날의 비극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수사대의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비밀과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미스터리 수사대와 함께 그 미스터리들을 파헤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대는 조만간 더욱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을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